2024년도 치과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최종 불발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고용된 치과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 치의학 교육 평가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습니다. 초중학교 학부모 절반이 자녀가 치의학이나 의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치과 의사 연맹인 FDI가 코로나 감염이 임플란트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치과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치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19일 건보공단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의 1차 협상을 개최했습니다. 취업은 이날 협상에서 올해가 수가 협상의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계기로 비현실적인 치과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으로 인해 초저수가 덤핑 치과가 난립하며 치과 의료시장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전체 진료비 증가분 대비 치과 실질 진료비 증가율은 불과 1.5%에 그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피해나 고정비 인상 등은 모든 유형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덤핑 치과를 비롯한 타 유형과 다른 치과의 실태를 전달했으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수진 취업보험이사는 전체 진료비는 약 10%의 증가한 데 반해 치과는 3.7%밖에 증가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으로는 1.5%에 그쳐 거의 증가분이 없는 심각한 상태로 이번 수가 인상률 책정에 이 같은 상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최종 불발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16일에 진행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법 관련 질의를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같은 내용을 여야 중재안에 담았던 국민의힘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개정을 시사하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판단하기에는 과한 면이 있다면서 면허 조건 강화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취업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하며 향후 공동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고 취업은 정기이사회에서 헌법소원과 법 개정 추진 등 투트랙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이 접수되는 등 2018년보다 18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의원은 무면허 의료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 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제고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고용된 치과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치과를 개설해 운영하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의료인 B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다른 치과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의료기관 2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던 B씨는 A씨에게 매달 일정 급여를 주고 B씨가 실질적으로 치과를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A씨 또한 B씨의 이중개설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4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해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의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 행위와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과 직업 윤리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치과계 유관단체 소식입니다. 국내 치의학 교육평가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 5월 18일 치협에서 이사회를 열고 치평원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치의학 교육평가의 발전을 위한 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출의 건, 치평원 정관 개정의 건, 치평원 운영 규정 개정의 건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습니다. 논의 결과 박태근 협회장이 이사장을 연임하게 됐고 감사에는 박봉수 신임감사가 선임됐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이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에 우리 수고해 주신 이사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렇게 깊은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덕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인사 한마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중학교 학부모 10명 가운데 9명은 자녀가 의학계열이나 이공계열 등 이과 진로를 선택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로학원이 초중학생 학부모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 진로에 대해 88.2%가 이과를 희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중 치대를 비롯한 의학대 의학계열이 49.7%로 1위를 차지했고 공학계열은 뒤를 이어 40.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순수 자연계열 진학을 원한다는 비율은 10.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학부모의 의학계열 선호도는 52.3%로 중학생 학부모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대학 입시에서 치과대학의 합격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대학별 정시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치과대학을 비롯한 의학계열 합격선이 매년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치대 합격선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평균 합격선 격차는 2020학년도 1.2점, 2021학년도 2점, 2022학년도 2.6점으로 해마다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뉴스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임플란트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사우디 킹 사우드대 치대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세계 치과의사연맹 공식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 감염 환자 73명과 비감염 환자 71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주변 조직 상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감염자군과 비감염자군 모두 임플란트 수명이 각각 4.8년과 4.5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 감염이 임플란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학회의 의견을 불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대회 소식입니다. 서울지부 시덱스 2023이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10,000여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덱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사전 등록자가 7,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자재 전시회 참관객까지 더하면 올해도 10,000여 명 이상의 치과인이 시덱스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시덱스는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총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경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열 시덱스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시덱스 20회를 맞이하는 특별한 해로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됐다며 시덱스 참가자와 출품업체 등 현장을 찾는 모든 치과인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한국포괄치과연구회가 오는 6월 3일 2023년도 상반기 학술 집담회를 광명 데이콤에서 개최합니다. 네오바이오텍이 오는 6월 4일 2023 네오바이오텍 심포지엄을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덴티움이 오는 6월 4일 심플 디지털 컨센서스 세미나를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푸르고 바이오로직스가 5 매트릭스 4 뉴본 리제너레이션 세미나를 오는 6월 4일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오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춘계 학술대회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개최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명과 치의신보 학술 행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